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과정은 매크로와 VBA의 좀 고급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2019에 대한 매크로와 VBA의 이전 기초 과정을 좀 선행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매크로와 그리고 VBA 그리고 함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좀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VBA를 이용해서 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기존 우리 학생 현황이라는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학번과 이름, 학과, 학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학점에 대한 값을 가지고 폼에 대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 폼을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개발 도구로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에 일단 들어와 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폼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삽입에서 사용자 정의 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폼.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상자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유저 폼 1이라는 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폼이고요. 요 폼의 사이즈가 내가 실제 이제 열어주는 폼의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먼저 좀 대략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 도구 상자라고 해서 컨트롤들이 좀 몇 개가 나왔는데요. 컨트롤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개체를 선택한 후 화살표 상태고요. 두 번째 레이블이라는 부분은 글자를 쓸 때 사용할 거예요. 제목을 입력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레이블 글자를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텍스트 상자가 중요합니다. 텍스트 상자는 셀의 값을 가져올 때 이 텍스트 상자에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시트에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혹은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을 시트로 넣거나 할 때 사용하는 개체가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 안에 값을 좀 폼이나 아니면 시트 이런 것들로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가 좀 중요합니다. 봐둘게요.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콤보 상자는 텍스트 상자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꾹 누르면 밑으로 쭉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콤보 상자라고 하는데 옆에 화살표가 붙어서 아래쪽으로 쭉 나타나는 것을 콤보 상자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는 목록 상자, 리스트 박스라고도 하는데요. 자, 목록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타내 주는 걸 얘기해요. 자, 리스트 상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콤보 상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콤보 상자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콤보 상자가 나타나고요. 요거 많이 봤죠? 누르면 쭉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콤보 상자예요. 그 다음 리스트 박스는 목록을 구성해 주는 겁니다. 안에 어떤 목록들이 있어서 나는 1학년을 선택하고 싶어요. 2학년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리스트 상자, 목록 상자라고 하고요. 우리 텍스트 상자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의 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레이블만 그냥 개체와 연동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시트의 값들과 좀 연동되는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란, 요거는 체크박스예요.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나타내 주겠다 하는 게 체크박스고요. 그 다음 얘는 옵션 단추입니다. 여러 개 중에 선택하겠다라는 옵션 버튼이에요. 이것도 본 적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토글 단추입니다. 요거는 한번 눌렀을 때와 뗐을 때에 대한 상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게 토글 단추고요. 그리고 요거는 프레임이에요. 여러 개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보통 이 프레임 안에다가 옵션 박스나 체크 상자, 이 체크 박스나 옵션 버튼을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서 여러 개의 이제 내용들을 좀 묶어주는 형태가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도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요. 그룹으로 좀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명령 단추입니다.
명령 단추가 이제 버튼, 우리가 확인이나 닫기 하는 버튼을 이 커맨드 버튼,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연속 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속 탭은 탭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조금 비켜 볼까요? 내용 조금 더 늘려 볼까요? 자, 이렇게 좀 늘려서 연속 탭은 보통 이렇게 작게 만들진 않고요. 탭 안에 이제 내용들을 좀 넣기 위해서 첫 번째 탭의 값, 두 번째 탭의 값 이렇게 해서 탭들을 넣어주겠죠. 자, 이것도 많이 봤죠. 자, 이게 연속 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중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좀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스크롤 막대입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스크롤 막대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 사용하는 게 스크롤 막대. 그리고 얘는 스핀 단추예요. 위아래 양옆에 이렇게 옆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게 스핀 단추. 그리고 이미지 넣을 때 사용하는 이미지 버튼이고요. 그림 연동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RF 에디트라는 것은, 자, 뒤로 조금 열어볼까요? 자, 요렇게 목록들을 넣어서 값을 나타내주는 RF 에디트 값도 있어요. 자, 요렇게 값들을 나타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각자의 모든 컨트롤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성할 것은 텍스트 상자와 제목도 넣어야 되니까요. 레이블과 그리고 텍스트 상자, 일단은 명령 단추까지 요 세 가지를 좀 이용해서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콤보 상자와 리스트박스, 그리고 체크 확인란, 그리고 옵션 단추도 이용해서 한번 값을 쭉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컨트롤들을 조금 익혀주시고요. 각자의 컨트롤들에는 컨트롤에서 값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체크박스라는 이름 대신 나는 남녀라는 값, 아니면 뭐 어떤 뭐를 체크할 수 있는 값이니까 뭐 과일의 종류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여기다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체크박스에 뭐 수박, 사과 이렇게 과일 이름을 적어준다면, 자, 여기에 적히는 값들은 여기 캡션이라는 옵션에 값이 적히게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버튼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해당하는 값들의 이름이 여기에 보이는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되면 캡션이라는 이 항목의 옵션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캡션은 보여지는 글자고요. 이름은 또 다른 거예요. 이름은 토글 버튼 1이지만 보여지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보여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체크박스 1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이는 건 수박이라는 이름의 글자죠. 이렇게 이름과 캡션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실제 개체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캡션을 바꿨다면 그냥 보여지는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저 폼에 있는 모든 개체들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유저 폼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일단 제목부터 넣어볼까요? 자, 레이블 이용해서 적당하게 중간쯤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레이블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애초부터 캡션에서 변경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저는 레이블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학생 현황이라는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제목인데 글자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겠죠. 글자 사이즈 좀 바꿔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옆에 속성창에 굴림이라고 폰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폰트에 점점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글꼴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 있게 나타날 거예요. 자, 글꼴은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시고요. 좀 굵게도 만들어 볼 거고요. 사이즈 조금 크게 해볼까요? 저는 26 정도 만들어 줄게요.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가운데 정렬은 못하나요?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가 없죠. 개체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중간쯤 오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만들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표시될 것인가 라는 이름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레이블을 이용해서 앞에 라인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자, 레이블 2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자, 지우고 이름은 학번이라고 써볼게요. 자, 학번. 사이즈는 좀 작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좀 붙어서 값이 들어오게끔 이거는 좀 가운데 정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렬 상태 한번 볼까요? 정렬 상태는 자, 밑에 보시면 텍스트에 대한 얼라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정렬 상태고요. 자, 얘는 레프트가 이제 글자를 왼쪽 정렬, 두 번째가 센터, 가운데 정렬, 그 다음 라이트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 좀 맞춰볼까요? 그래서 학번이 뒤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폰트 조금 사이즈 키워볼까요? 굵게 만들어 보고요. 우리 10포인트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중간쯤 올 수 있게 학번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는 학번이 들어갈 공간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나타내 주고요. 우리 옆에다가 이름을 쓸 공간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복사해 볼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맞춰 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자, 어느 정도 간격 벌려서 이렇게 맞춰 봅시다. 자, 한 번 더. 자, 같은 개체는 복사 붙이기 하시면 돼요. 눈금선 있으니까요. 위치 맞춰서 나타내 줄게요. 자, 한 번 더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밑으로 저는 두 칸 띄우고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학과 라고 넣어보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컨트롤 V 해서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학년. 자, 요렇게도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 주소와 전화번호와 학생 현황 부분을 좀, 학점 현황 부분을 좀 넣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두 칸 아래로 내려와서 아이코. 자, 이번에는 주소. 자, 주소는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컨트롤 V. 이번에는 전화번호도 넣어볼까요? 전화번호. 아이코, 전화번호가 들어갈 자리가 좀 좁네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조금 끌고 갑시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만 조금만 앞으로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맞춰볼게요. 어차피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번호도 맞춰서 좀 길게 늘려볼까요? 자, 하나 더 컨트롤 V. 자, 마지막 개체입니다. 이번에는 학점. 자, 이렇게 해서 학점도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내가 학생 현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얘를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폼을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있어야겠죠? 자, 하고 나니까 학생 현황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운데 정렬 오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우리 여기다 닫기 버튼 하나 넣어 볼까요? 자, 요거 명령 단추, 커맨드 단추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닫기 버튼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커맨드 버튼의 이름은 닫기입니다. 자, 버튼명은요, 닫기.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닫기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폼, 만들어진 폼을
내가 띄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엑셀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엑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돌아간 엑셀에서는 개체를 선택해야 이 개체가 열리겠죠. 그럼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버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개체는 기본적인 매크로에 대한 버튼, 양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VBA랑 연동을 하실 때는 ActiveX 컨트롤 쓰셔야 돼요. 그래서 ActiveX 컨트롤의 단추, 이 명령 단추를 넣어 볼게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ActiveX 컨트롤의 단추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 현황에 폼을 오픈할 수 있는 이름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커맨드 버튼의 이름을 바꿔 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명령 개체, 단추 개체에서 편집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지워보시고요. 뭐라고 적어볼까요? 학생 현황 폼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폼을 열 수 있는 단추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 보시면 디자인 모드라는 게 눌러졌을 거예요. 자, 이 디자인 모드라는 부분은 이 개체를 실행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 단추를 편집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디자인 모드를 풀어주면 이제 편집은 끝났으니 얘를 누르게 되면 실행되어 있는 거기에 적혀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디자인 모드가 눌려져 있는 상황이면은 현재 내가 이걸 실행할 게 아니라 편집할 거니까 해당하는 단추를 누르면 단추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생 현황 폼을 클릭하게 되면 폼이 열리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디자인 모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학생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위치로 넘어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상태냐면 커맨드 1번의 단추가 클릭됐을 때 난 뭔가의 일을 할 거예요. 자, 얘는 개체고요. 어떤 개체가 클릭은 메소드입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면 이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되셨죠? 나는 커맨드 1번의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해당하는 일을 실행해 주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일이 뭘까요? 유저 폼 1번의 학생 현황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자, 나는 이 폼의 이름을 아직도 유저 폼 1이라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유저 폼 1을 실행시켜라 라는 이름으로 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얘를 유저 폼이라고 안 주고 학생 현황이라고 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저 폼의 이름을 바꿔야겠죠. 자, 이름의 유저 폼 대신에 학생 현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글은 여기서 쓰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유저 폼이 아니라 학생 현황의 유저 폼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이 학생 현황 폼을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커맨드 1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넘어올게요. 자, 나는 폼을 열어줄 거예요. 그 폼의 이름은 학생 현황입니다. 자, 그리고 점 찍어주시면 학생 현황의 개체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메소드들이 쭉 뜨게 돼요. 자, 나는 보여줄 거예요. 이 학생 현황의 폼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how라는 메소드예요. 자, show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show라는 메소드를 나타내 줄게요. 그러면 학생 현황을 열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커맨드 1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학생 현황을 열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 그대로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디자인 모드를 꺼주시고요. 학생 현황 폼을 실행시켜 볼게요. 클릭. 자, 했더니 이렇게 학생 현황의 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건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뭔가 버튼에 대한 내용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유절 폼이라고 적힌 것도 조금 거슬리고요. 닫기 버튼도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디자인 모드로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비주얼 베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이 유절 폼이라는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캡션 부분에서 바꿔줄게요. 자, 유절 폼 1 대신 학생 현황이라고 적어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닫아주고 싶어요. 자, 열고 닫고가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닫기 버튼을 더블 클릭 눌러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학생 현황에 있는 커맨드 1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커맨드 1번의 버튼은 시트에 있는 버튼이었고요. 이번에는 학생 현황 폼에 있는 커맨드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어떻게 할 건지 나타내 볼게요. 자, 아까는 학생 현황 폼을 쇼 시켰고요. 자, 지금은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닫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버튼은 이 학생 현황 폼 안에 있는 버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닫아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폼을 닫으면 되는 거죠. 자, 현재 학생 현황 폼 안에 있는 닫기 버튼은 폼 안에 속해져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닫아라 라고 해도 내 폼을 닫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닫아라 라는 명령어를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닫아라 라는 명령어는 unload me 라고 해주시면 돼요. unload me. 자, 얘가 unload라는 게 로드하지 말아라, 닫아라 라는 의미고요. me는 현재 자신을 닫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unload me 라고 한번 값을 넣어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엑셀로 돌아갈게요. 디자인 모드 빼주시고요. 학생 현황 폼을 눌러봅시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도 확인하셨고요. 닫기 버튼이 실행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닫기 버튼도 잘 실행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다 해결을 해봤네요. 자, 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레이블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닫기 버튼도 unload me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배운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폼에 대한 개체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열 때는 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폼명 적어주시고 점 뒤에 쇼 해주시면 해당하는 폼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명령어고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unload me 하게 되면 현재 내 폼을 닫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자,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폼 개체 만드는 것도 잘 봐둘게요. 자, 개체는 여기에 있는 개체들을 다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까요? 자, 저장 한번 해봅시다. 자, 해당하는 개체에 대한 명령어들은 시트 자체를 저장하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시트 자체를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저장해 볼 겁니다. 자, 나는 1강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첫 번째 강좌고요.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저장. 아이고, 매크로가 제외됐네요. 자, 매크로 제외가 되지 않으려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문서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되셨나요? 자, 학생 현황 폼 두 가지 만든 거 기억해 둘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 폼에다가 값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리고 추가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